쌍방울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그 말씀드린 게 쌍방울 관련해서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으로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다. 특히 그 검찰에서는 오히려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기소도 안 한 범죄가 있었어요. 그 범죄가 뭡니까? 국가보안법이잖아요. 국가보안법 사실은 기소하면 충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국가보안법 관련해 가지고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뭐 재발이 저린가 이렇게 그 국가보안법도 문제가 될 일을 이화영 부지사가 했겠느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바보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김성태는 조폭이고 이화영은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성균관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부지사도 하고 맨 마지막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했던 공직이 뭐냐면 경기도 평화부지사 마치고 국회의원 선거하려고 했다가 당선이 안 됐잖아요. 아마 공천 못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불러다가 이화영 부지사가 이랬겠죠. 2020년에 이제 그게 있었으니까, 총선이 있었으니까, 이번 총선 말고 지난번 총선이 2020년이었잖아요. 2020년 딱 들어가니까 1월 달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그 지사 찾아가가지고 지사님 저 이제 그 평화부지사 그만두겠습니다. 2018년 7월부터 했으니까 그 19년 한 1년 반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왜 그만두시게요? 저도 요번에 국회의원 출마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국회의원 안 됐어요. 출마하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평화부지사직을 내려놨는데, 만약에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그냥 나는 이재명 지사 모시고 끝까지 경기도에 남아서 부지사 하겠다 이랬으면, 그 다음에 이화영 저 이재명 대표가 그거 한 다음에 대선 후보 나가면 이어서 내가 경기도 지사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으면 이화영은 그냥 쭉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화영은 국회의원을 갖다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말에 그러한 이화영을 그 이재명 지사가 또 거둬요. 또 걷어가지고 뭐 시켜줍니까? 킨텍스 사장을 시켜주잖아요. 킨텍스가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 산하 기관 중에서 연봉이 제일 많은 거 탑3 안에 드는 데가 아마 킨텍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들을 갖다가 이화영 부지사를 그렇게 챙겨줬는데, 그런데 이화영은 어떤 사람이다? 김성태 같이 조폭도 아니고 좋은 대학 나오고 국회의원하고 평화부지사 시키고 그리고 킨텍스 사장까지 한 사람이 바보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것도 실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바보가 아니면,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다라고 판결하면서 징역 9년 6개월을 때린 신진우는 바보입니까? 신진우 부장판사는 바보입니까? 신진우 부장판사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사법시험도 저처럼 이렇게 늦게 붙은 것도 아니고 일찍 붙어가지고 연수원 성적도 좋아가지고 판사 임용 받아가지고 아주 좋은 데에서만 딱딱딱 근무하다가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하고 18년 동안 그 판사하다가 지금 부장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바보잖아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바보냐? 왜 바보냐? 국가보안법도 걸리고 제3자 뇌물죄도 걸리고 외국환거래법도 걸리고 그러한 범죄 행위를, 그 다음에 유엔 제재도 걸리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걸릴 일을 할 만큼 이화영이 바보냐? 이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면 그 이화영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그런데 그 판사를 18년씩이나 한 부장판사 신진우가 그런 바보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바보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누가 바보겠습니까? 사람이 바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제가 사기당한 사람들 많이 봤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얘기했나? 저도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사기를 당한다고요. 왜 사기를 당하느냐? 변호사들 어떻게 사기 당하는지 아세요? 변호사들은 그 어떤 사람이 딱 찾아와가지고 변호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막 띄워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좀 돈 좀 빌려주세요. 여기다 좀 투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자존심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또 살살 긁어요. 어떻게 긁냐면은 다 뭐 당신 변호사인데 이 정도도 돈 없어? 이 정도도 투자 못해? 이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도 뭐 한두 번 이제 사기 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돈 안 빌려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합니까? 바보니까 사기 당합니까? 이화영이 바보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까? 일도 아니고 짓이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사기 당할 때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맹목적이 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맹목적이 되기 때문에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 뭡니까? 눈이 멀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 대통령 될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나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난 경기도 지사도 할 수 있고 뭐 국무총리도 할 수 있고 통일부 장관도 할 수 있고 나도 저 잘 클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018년과 2024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2018년도에는요 4월에 문재인 대통령 북한 가고 5월에 또 가고 9월에 또 가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지지율이 80% 넘어갔었어요. 그 다음 79%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조건 북한이다, 무조건 NK다, 무조건 노스코리아다. 여기에 맹목적이 딱 되어버리니까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보라서 이화영이 저랬겠습니까? 아니에요. 바보라서 이화영이 김성태 불러다가 김 회장 저 100억만 쏴, 800만 불만 쏴. 바보라서 김성태가 조폭이고 바보라서 뭐 김성태 회장 뭐 대학도 안 나왔을 수 있죠. 뭐 대학 나오고 안 나오고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김성태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쌍방울 같은 그룹의 회장을 갖다 할 수 있겠습니까? 돈 버는 머리 따로 있고요. 공부하는 머리 따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김성태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김성태가 바보여가지고 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쌈질이나 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말대로 그랬기 때문에 북한에다가 800만 불 줬겠습니까? 아니에요. 맹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이 바보냐 돈 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이화영과 이재명 대표가 한 몸이라고 하는 거를 오히려 더 강하게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방증하고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